자, 다음은 3번 스무스 스텝 방식입니다. 스텝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올라갔었죠. 그래서 굉장히 칼 같은 명암이었는데 스무스 스텝은 스무스하게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중간 톤이 좀 더 부드럽죠. 이런 식으로 칼같이 탁 끊어지지 않고, 그래서 조금 더 스무스한 표현을 할 수 있는 함수입니다. 근데 스무스한 것만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칼 같은 표현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칼 같은 표현도 되고 부드러운 표현도 되고 이 중간에 어딘가에 이런 표현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스무스한 표현 외에도 간단한 리매핑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리매핑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뭐 0에서 1까지의 값을 뭐 0에서 0.5까지의 값으로 바꿔준다거나, 아니면은 뭐 0.5에서 1까지의 값으로 바꿔준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 시작점과 어떤 이 끝에 어떤 그 레인지를 이렇게 바꿔주는 걸 이제 리매핑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걸 리매핑에도 사용이 되고, 아니면 뭐 이렇게 이징이라고 해서 좀 이렇게 부드럽게 쓱 줄어들거나, 이제 그런, 보면 그런 표현이 있죠. 쓱 줄어들죠. 이렇게 부드럽게 늘어났다가, 이제 이런 것에도 사용할 수 있는 좀 사용 폭이 굉장히 넓은 함수고요. 이제 이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스타트 값과 엔드 값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는 여기서 시작을 하고 여기서 끝나는데 이걸 이렇게 땡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뭐 0.2에서 시작해서 0.8에서 끝나고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리매핑이 가능해지는 건데요. 이 스타트와 엔드 값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0에서 1까지의 값을 넣어놓고 스타트를 뭐 한 0.3으로 하고 끝을 한 뭐 0.8로 하면은, 그럼 이게 이 정도의 값으로 이제 리매핑이 되는 거죠. 근데 리매핑이 되는데 어떤 0.3에서 0.8까지 이렇게 쓱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부드럽게 가는데, 뭐 이런 또 중간 데이터 값이 막 크게 상관이 없는 상태라면은 이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리매핑으로 사용을 하셔도 돼요. 자, 하지만 이렇게 0.3에서 예를 들면 0.8까지 갈 때 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좀 선형적으로 이렇게 일률적으로 늘어나야 된다면 이제 이런 식의 함수를 사용하면 안 되겠죠. 다른 방식을 사용을 해야 되겠고, 리맵이라는 그 노드가 있습니다. 리맵이라는 노드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고요. 여기서는 일단 그 스무스 스텝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무스 스텝의 구현은 뭔가 수식이 되게 복잡하죠. 복잡하게 하려는 의도는 아니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스무스 스텝은 이제 두 개의 곡선이 있습니다. 그 곡선의 중간값이에요. 그 두 개의 곡선은 뭐냐면 x의 제곱 곡선. 자, x의 제곱 곡선은 이제 x와 y가 마이너스로 가도 똑같은 수를 곱하니까 항상 위쪽으로만 가겠죠. 그래서 제곱 곡선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고, 그리고 네, 요거 똑같은 그래프를 뒤집어서 옮겨서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요. 그리고 0이었을 때는 빨간색, 1이었을 때는 파란색으로 이제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합니다. 그것이 초록색 값이죠. 이런 식으로 올라와서 이런 식으로 되는, 그래서 이런 함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0에서 1로 잘라주고, 기본적으로는. 근데 이 0에서 1로 잘라준 값은 이동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걸 이동을 하면은 아까 이렇게 됐지만 이걸 예를 들면 요 정도 값으로 이동하고 얘를 이 정도 값으로 이동하면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오는 이런 함수가 되기도 하고, 이제 극단적으로 사용하면은 이제 거의 스텝처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갔다가 거의 극단적으로 사용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스타트와 엔드의 값에 따라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그 칼같이 사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부드럽게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적당히 부드러우면서 약간 뾰족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적당히. 그래서 활용도가 좀 높다고 할 수 있겠고요. 이 명암이 칼같이 딱 들어오면은 그 이제 딱 명암이 두 개로 나뉘면서 굉장히 좀 플랫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싹 부드럽게 좀 빠지면서 그 카툰 렌더링의 느낌은 살면서 이제 그런 플랫한 부분들이 많이 없어지는, 그래서 적당히 중간 같은 느낌으로 표현을 할 수 있고, 이제 PBR 같은 것들을 조금 변형해서 사용할 때는 이런 식으로 좀 부드러운 부분 살짝 남겨주면서 해주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나중에 PBR을 커스텀 할 일이 있을 때요. 그래서 스무스 스텝의 구현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스타트와 엔드 값을 넣을 수가 있다고 했었죠.
자, 스타트가 0이고 여기 1일 때, 그래서 이렇게 이게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렇게 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스타트가 이제 0.4일 때, 여기가 0.4겠죠. 그럼 여기 0.4고 엔드가 0.6일 때, 그러면은 확실히 이렇게 이 올라가는 부분이 줄어들었고, 여기서도 이렇게 부드럽게 가다가 쓱 올라가다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 엔드를 벗어나는 부분들은 전부 1이고 스타트가 오기 전까지의 녀석들은 전부 0이고, 그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딱 끊어져 있는 거죠, 클램프 같은 걸로. 그리고 이제 이게 스타트가 0.49, 거의 이제 뭐 엔드가 0.51, 뭐 0.5, 0.5까지 되면 이제 거의 이렇게 된다고 봐야죠. 이제 이렇게 된다고 봐야죠. 거의 스텝과 비슷해지는. 그래서 스타트와 엔드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스무스 스텝의 구현을 실질적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스텝 대신에,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스무스 스텝을 스텝 대신에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약간 팁인데요. 이거를 이제 스타트와 엔드로 사용하지 않고 스레스홀드와 스무스 값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한쪽에 엣지가 이제 최소값인데요. 엣지 1에는 이 스레스홀드에서 스무스를 뺀 값을 넣어주고, 엣지 2에는 스레스홀드에서 스무스 값을 더한 값을 넣어주는 건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를 들면 이 스레스홀드가 0.5라고 생각을 했을 때, 경계선이죠. 자, 0이 있고 1이 있고, 자, 여기가 스레스홀드예요. 여기가 스레스홀드 0.5. 이 스무스를 자, 뺄 때 있고 더할 때 있고, 자, 예를 들면은 이 스무스가 뭐 0.1이라고 하면 빼면 0.4겠죠? 더하면 0.6이고, 자, 그러면 이 0.4와 0.6을 이 스타트와 엔드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럼 이 스무스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이렇게 돼서 더 부드러워지겠고, 스무스 값이 0에 가까워질수록, 그러니까 부드러움이 거의 없어지면 딱딱하죠. 그러면 이 스무스가 0에 가까워질수록 0.5, 0.5가 돼서 이렇게 거의 스텝과 같은 느낌이 되는 거고, 스무스 값이 0.5가 최대값이라고 하면 0.5까지 되면 이제 0에서 1까지의 그 부드러운 값이 그대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스레스홀드는 이렇게 왔다 갔다 옮길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0에서 1까지의 값이 있다면, 뭐 스레스홀드가 예를 들면 뭐 0.2일 수도 있고요. 여기서 뭐 0.1 빼고 0.1 더해서 적당히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의 함수를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스레스홀드도 왔다 갔다 가능하고, 그 안에서 스무스도 얼마나 퍼지는 것이 가능한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스레스홀드와 스무스를 두 개를 만들어주고, 한쪽은 빼서 1에 넣어주고 한쪽은 더해서 2에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조금 더 제어하기 편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스무스 스텝을 두 번을 중첩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 톤도 한번 생기고 어두운 면도 생기고,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더 부드러운 경계를, 어떤 변화를 더 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를 들면 피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바로 어두워지지 않고 그 어둠의 경계에서 산란이 되기 때문에 조금 붉게 넘어갔다가 어두워진다든지 이제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런 표현들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섀도우가 아니라 미드톤이라는 걸 하나 더 만들어서 그 밝은 면과 미드톤 계산을 이제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으로 한번 섞어주고, 그 위에다가 또 섀도우 계산을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으로 한번 더 섞어주는 그런 식의 구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뭐 지금은 두 톤으로 했지만 뭐 세 톤도 가능하고 네 톤도 가능하고 뭐 계속 늘리면 가능하겠죠. 자, 스무스 스텝 방식이 이렇게 곡선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곡선을 구현을 하기 위해서 막 제곱을 해야 되고 좀 불편한 부분도 있고 괜히 무겁은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난 이런 부드러운 표현 별로 필요하지 않은데, 난 그냥 요거만 있으면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냥 이 스타트와 엔드만 있는, 여기가 스타트고 엔드면 쭉 갔다가 쭉 가는 요것만 있으면 되는데, 굳이 이런 식으로 가야 되나?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만 되도록 요걸 간단하게 추가로 구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선형적으로 늘어나니까 뭐 리니어 스텝이란 이름을 지어 주었는데, 리니어 스텝이란 이름으로 이제 이런 계산을 해준 다음에 이걸 서브 그래프로 만들어서 뭐 스무스 스텝 대신에 사용을 할 수 있겠죠.
가볍고 더 뭐 이런 곡선 같은 표현 없이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이 스무스 스텝에서 스무스한 부분을 빼고 이제 리매핑 부분만 따로 떼서 구현을 했고요. 가볍게 사용할 수 있는 점이 장점이고 서브 그래프화 해두고 사용을 해두면 좋습니다. 자, 이 간단히 구현 설명을 드려보면, 자, 민 값이 있는데, 자, 민 값을, 이 알파는 명암 값이겠죠? 자, 명암에도 민 값을 빼주고 이 최대 값에도 민 값을 빼줍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면 이 민 값이 뭐 0.2일 수도 있고 아무튼 최소 값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최소 값인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갈 건데, 자, 여기 0.2. 이 값을 뺀다는 거는 이걸 이렇게 당겨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바로 계산할 수 있게. 그래서 이걸 민 값을 빼줘서 이 그래프의 이 0인 부분들을 일단 이 0으로 딱 당겨주고 계산하기 좋게. 그 다음에 자, 그럼 이제 민은 계산이 되었고, 그러면 이제 자, 이 알파를 맥스 값으로 나누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 맥스 값이 최대가 1이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1보다 더 작은 수라는 얘긴데, 1보다 더 작은 수를 나누면 어떻게 되냐면, 자, 분모가 더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0.8, 0.4 이렇게 될수록 실제 값은 더 커지죠. 즉, 그러니까 곱하기를 더 많이 하는 효과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맥스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더 많은 수가 곱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더 많은 수가 곱해진다는 거는 이랬던 기울기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땡기고, 이 기울기를 이제 조절을 하는 거죠.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렇게 돼서, 근데 이제 쭉 가는 거를 이제 세츄에이트로 잘라주니까 1에서 딱 잘라주니까 여기서 1 잘려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랬던 곡선이 이제 뭐 민값, 맥스값 뭐 해주고 나서 옮기고 뭐 이런 식으로 뭐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최소값 땡기고 곡선 재조정 해주고 그 다음에 잘라주고, 그게 이 리니어 스텝의 계산 원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계산 원리는 쉐이더 그래프에 리맵이란 노드가 있는데, 리맵이란 거랑도 똑같아요. 리맵도 일단은 0으로 맞춰준 다음에 곱해서 이걸 리매핑을 한번 이 길이를 그 레인지를 조정해주고 그다음 다시 더해서 거기로 옮겨주고 뭐 이제 그런 계산을 해주는 건데, 그 계산과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스무스 스텝으로 구현을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고요. 리니어 스텝까지 만들어서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것까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 번 더 복사를 해서 이렇게 스무스 스텝이라는 오브젝트를 만들고요. 이제 스무스 스텝 쉐이더를 제작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쉐이더는 이번 스텝을 컨트롤 D 눌러서 복사를 해서 이걸 그대로 재활용해서 사용할 거고요. 03 03 스무스 스텝이라고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이전에 구현해 놓았던 것들을 이 부분을 다 지워주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AO 텍스처들 다 지워주시고, 네, 스레스홀드는 남겨둘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하프램버트와 메인 텍스처만 남겨놓고요. 자, 그럼 스무스 스텝을 추가해 주시고요. 자, 먼저 스무스 스텝의 이 스타트와 엔드 개념부터 한번 직접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트와 엔드를 뭐 0에서 1까지만 일단 할 수 있도록 슬라이더로 만들어 주시고요. 엔드도 슬라이더로 해서 기본값을 엔드는 1로 잡아주세요. 그래서 스타트, 엔드, 그리고 인에다가는 명암값을 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고, 자, 이제 머티리얼들을
npr에 스무스 스텝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자 이제 스타트와 엔드 값을 내가 조절을 하는 것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제 스타트를 조절하면 점점 어두운 부분이 늘어나죠. 엔드를 조절하면 점점 이 두 개의 값이 비슷하면 비슷할수록 이렇게 칼 같은 표현이 되겠죠. 자, 자 예를 들면 UV의 가로 부분을 떼서 이렇게 보면은 슬라이더 두 개를 연결을 해서 이렇게 보면 여기서 임시로 볼 수 있어요. 뭐 지금 이게 이렇게 늘어나면 여기가 스타트 부분, 그리고 여기가 엔드 부분. 이 엔드 부분이 스타트 부분을 넘어가면 이렇게 앞뒤가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을 해주시고요. 두 값이 완전 동일하면 이런 식으로 거의 스텝과 동일하게 보인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뭐 살짝 이렇게 풀어주면 이 살짝 부분이 이렇게 이제 중간 값들을 갖게 되고요. 자, 이게 스무스 스텝의 어떤 활용 원리. 자, 그래서 이게 어떤 스무스 스텝의 활용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스무스 스텝을 제대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스타트 엔드는 지워주시고, 이렇게 스타트 엔드를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면은 좀 제어하기 힘드니까 아예 이 스레스홀드란 값을 하나 추가를 해주시고, 그리고 섀도우 스무스라는 값을 추가를 해주세요. 스무스 값을 추가를 해주시고, 자, 이 두 개를 빼는 거 하나, 더하는 거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순서대로 스레스홀드가 위, 스무스가 아래, 스레스홀드가 위, 스무스가 아래, 이거를 뺀 거를 위쪽에, 더한 거를 아래쪽에 이렇게 넣어주세요. 거의 공식처럼 사용해도 돼요. 스무스 스텝을 사용할 때 굉장히 많이 쓰는 이제 또 기본 공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자, 스무스의 기본 값은 뭐 한 0.5로 넣어주시고, 스레스홀드도 0.5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스무스는 스무스는 이 최대값이 0.5까지만 오게 해주세요. 스레스홀드는 이제 0에서 1까지 전체 왔다 갔다 해야 되지만, 스무스는 여기서 이렇게 양쪽으로 가기 때문에 한쪽은 더하고 한쪽은 빼기 때문에 한 0.5 정도만 최대값으로 잡아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장해 주시고, 자, 그러면 이 스무스 값만 옮겨도 부드러웠던 부분이 이렇게 딱 칼같이 되겠죠. 그리고 이 스레스홀드를 옮기면은 이렇게 영역이, 이쪽으로는 영역, 여기서는 이제 부드러움 정도,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기가 더 좋기 때문에 이걸 A, B, 그러니까 뭐 스타트, 엔드 옮기는 것보다 저는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는 거를 좀 선호하고요. 자, 이렇게 이제 한 가지 명암이 표현이 됐고요. 섀도우 컬러를 아직 적용을 안 했네요. 그래서 이 값을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이용해서 3항에 넣어주고, 섀도우 컬러를 들고 와서 A 넣어주면 다 까맣게 나오지만 사실은 버그라고 했었죠. 네, 이게 왜 이 버전에서 이런 버그가 생기는지 모르겠는데 뭐 고쳐질 거예요. 자, 이렇게 저장을 하면 섀도우 컬러 값도 적용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은 PPT에서 본 대로 중간 톤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 컬러니까 뭐 미디움, 미들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서 적당히 뭐 미드 컬러 정도로 이름을 짓고요. 똑같이 중간 톤도 스레스홀드와 스무스가 있어야겠죠. 스레스홀드와 똑같이 스레스홀드는 0에서 1까지의 값을 잡아주시고 기본값은 0.5, 그리고 스무스는
0에서 0.5까지만 잡아주시고 기본값도 0.5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기본값은 뭐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돼요. 뭐 0에 가까운 값을 사용하셔도 되고. 자, 그래서 이 하프램버트 연결을 잠시 끊고요. 스머스 스텝을 이용해서 이 하프램버트 계산을 먼저 넣고 스레스홀드와 스무스를 꺼내서 빼고 더하고 그냥 거의 공식처럼 하면 되죠. 자, 스레스홀드 위에 넣고 스무스 아래 넣고 스레스홀드 위에 넣고 스무스 아래 넣고 자, 뺀 거를 위에 넣고 더한 거를 아래 넣고 자, 그러면 이제 미드톤 세팅이 완료가 되었고요. 여기다가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넣고 세 번째 항에 넣어주고 미드 컬러를 미드 컬러를 어두운 쪽에 연결을 해주면 그리고 이거 버그니까 다시 이렇게 한번 해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알아보기 쉽도록 조금 변수들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중간톤은 제가 뭐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그리고 이 기본값도 알아보기 쉽도록 한 0.2 정도의 값으로 0.1 정도의 값으로 놓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중간톤이 적용이 되었고요. 중간톤 아래쪽에 이제 이 섀도우 컬러를 적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하프레머트를 다시 섀도우에도 연결을 해주고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미드톤 계산이 있고 섀도우 톤 계산이 있는데 섀도우 쪽도 좀 더 보기 쉽도록 섀도우 컬러는 뭐 파란색으로 놔두고 섀도우 스무스를 약간 얘도 0.1 정도로 값을 놔두고 스레스홀드는 조금 낮춰볼게요. 0.4 이렇게. 자, 그러면은 현재 여기까지 곱해진 거에다가 이게 여기 덮어지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 어두운 부분에는 이 파란색이 들어오고 자, 이 밝은 부분에는 이게 들어오면 되겠죠. 자, 이 밝은 부분에는 이 중간톤 계산이 끝난 이 결과값이 들어오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하나 만들고요. 자, 이걸 이제 이거를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의 사망으로 쓰는 거죠. 자, 사망으로 써서 어두운 부분일 때는 섀도우 컬러가 그냥 들어오고 자, 밝은 부분일 때는 이 중간톤까지 계산이 끝난 이걸 이렇게 사용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적용을 하면 자, 이런 식으로 미드톤 계산을 이렇게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스무스 단계를 먼저 미드톤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어두운 부분 지금은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파란색으로 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그걸 이제 이제 영역을 제어해 주시고 여기서 뭐 스무스 영역을 또 조절을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중첩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죠. 중간 톤을 살짝만 넘어가게 해놓고 뭐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 있겠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중간 톤을 살짝만 넘어가게 해서 만들 수 있겠고 지금 메인 텍스처가 아직 적용이 안 됐는데 이렇게 해서 곱해주면은 이렇게 메인 텍스처까지 곱한 걸 볼 수 있죠. 지금 너무 어두우니까 어두운 쪽을 조금 이렇게 빼주고 자, 그러면 이제 뭔가 이 중간 단계에서 좀 더 어떤 이렇게 플랫한 느낌이 아니라 좀 더 부드러운 표현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중간 정도의 이런 느낌들을 이 스무스 스텝을 통해서 낼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완전히 플랫하게 이런 식으로도 갈 수도 있고요. 이제 이거는 이 느낌을 잡는 사람 맘대로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다가도 AO 텍스처를 또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AO 텍스처를 또 사용을 여기다 해주셔도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으로 스텝보다는 그러니까 계산량은 조금 더 있지만 좀 더 이것저것 해볼 수 있는 구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스무스 스텝 구현들을 해봤고요. 아직 그리고 리니어 스텝 구현하는 걸 안 해봤죠? 간단하게 리니어 스텝을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명암값과 최대값에 그 최소값을 빼줬었죠. 그 명암값이든 최대값이든 먼저 그 최소값이 온 만큼은 빼줘야 0으로 최대한 가야 이 기울기 곱하기 나누기를 이용해서 이제 기울기를 조절을 할 수 있으니까 먼저 빼주었어요. 지금 이게 최소고, 자 지금 이게 최소값이고 이게 최대값이고 자 이게 명암값이었죠?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 명암값에서 최소값을 빼주고요. 그리고 하나 더 빼줘야 되죠? 맥스 값에서 최소값을 또 빼주고요. 그러니까 최소값은 양쪽에 다 빼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값을 디바이드 해주시고요. 그리고 잘라주면 되겠죠? 이렇게요. 그러면은 이 구현이 자 이렇게가 리니어 스텝이 되는 것이고요. 자, 이 값을 그대로 여기 사용해도 될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고요. 뭐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뭐 큰 느낌의 변화가 없겠죠. 이렇게 뭐 스레스홀드로 왔다 갔다 가능하고 스무스 값도 그대로 이용 가능하고요. 네.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이 리니어 스텝은 따로 아예 하나의 노드로 만들어두면 사용하기 편합니다. 전부 리니어 스텝 관련된 것들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래서 컨버트 투 서브 그래프라는 게 있어요. 서브 그래프를 만들면 여기서 리니어 스텝이라는 이름으로 서브 그래프를 하나 만들어 두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리니어 스텝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졌고 지금 이 앞에 보면은 벡터 1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알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순서대로 맨 위가 이제 들어오는 값이고 그 다음에 미니 값, 맥스 값이죠. 요거 그러면은 지금 스무스 스텝이랑 똑같이 사용하게 해주려면은 지금 인 값이 제일 아래로 내려오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리니어 스텝에서 안으로 들어가서 자, 벡터 1이 아까 인이었죠. 벡터 1이 인 그리고 지금 이 1-1이 양쪽에 빼주고 있으니까 이제 이게 민 값일 거고 이게 최대 값일 거고 최대 값이 엣지 2였죠. 엣지 2 최소 값이 엣지 1이었죠. 엣지 1 그리고 엣지 2는 디폴트 이제 최대 값인 1로 만들어 주고요. 이렇게 저장하고 이제 그럼 순서가 이제 좀 바뀌어 있는데 인만 아래로 내리면 되겠죠. 인을 연결해서 저장하고 자 그러면 이제 자 인을 연결하면 자 그럼 이제 스무스 스텝과 리니어 스텝을 비슷한 느낌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아웃 밸류도 여기서 아웃이라고 똑같이 이름을 그냥 통일해 주시면 좀 더 비슷한 느낌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걸 사용해도 되고 이걸 사용해도 되고요.
자, 이렇게 리니어 스텝을 이용해서 이제 스무스 스텝을 대체하는 것까지 구현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